네, 안녕하세요. 김용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이네요. 11월 23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기념일인가 보니까, 일단은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북한에 진주를 하고서 뭔가 자기네들의 우유성 국가화 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의주에 있었던 그 학생들하고 어떤 충돌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의거가 있었죠. 예.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반공하면 아주 싫어하고 반일하면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시대 분위기가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그 남조선 노동당 창당일입니다. 예전에 서울시 어디인가에 지금 위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남조선 노동당 창당 뭐 이래갖고서 이게, 그, 표지, 표지판이 아니, 편말을 이렇게 세워놨었나, 아마?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소위 이제 해방공간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는 그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행정을 이제 주도했던 미군정이, 뭐 일종의, 그때는 뭐 이 메카시즘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리고 상당히 소련 공산당에 굉장히 유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한에 이제 미군들이 진주에 있으면서도, 남한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그 행정 시스템상, 공산당은 이제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이 막 우후죽순으로 이제 생겨났던 거라고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1946년 10월 23일 날, 그 서울에 이제 뭐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뭐 조선인민당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이제 정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결성이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 좀 있는데, 오늘 그 남조선 노동당 창당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그런 오늘의 소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조선 노동당 창당일, 창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볼까요? 남조선 노동당,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또는 줄여서 남노당, 그렇죠? 줄여서 남노당이죠.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 이 세 당이 합당으로 결성된 그 대한민국의 공산당이다. 삼당 합당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삼당 합당이 있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한번 이 초기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이제 노동당, 공산당이니까 좌파 운동에 의한 이제 뭐 결실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좌파 운동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에는 이제 여러 좌파 정당들이 이제 있었죠. 뭐 우파도 마찬가지죠. 그건. 특히 뭐 분당 정치를 좋아했던 그런 민족 기질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당 만드는 거를 그냥 뭐 밥 먹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좌파 정당들도 그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어, 정판사 위조 사건이 이제 그 위조 지폐를 이제 찍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면서 조선 공산당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남한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3당이 합당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개칭을 하면서 이제 조직이 이제 합쳐진 거죠. 처음에 그 허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위원장에 선출이 됐고 부위원장에 이제 박헌영이 선출이 됐네요. 박헌영 하면은 이제 참 음, 그 어, 남 남한 공산주의 세력을 조직화하고서 이 당을 만들고 그런 공산주의 활동하는데 아주 뭐 지도자급 인물이죠. 예? 뭐 박헌영 하면은 뭐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자, 당내 주도권 장악 문제로 여운형과 박헌영은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박헌영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여운형이 좌우 합작 노선을 비판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하고 박헌영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을 이제 했는데
이제 박헌영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잡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서 이제 여운형을 갖다 공격을 하니까 여운형이 이제 탈당을 하고서 이제 근로인민당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영령도 공산주의 이 운동을 한 그 좌파 인사지만은 뭐 박헌영에 비해 보면 이제 좀 덜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느껴지는 그 색깔이 그렇습니다. 1946년 12월 2일 허원은 기자회견에서 사로당, 사회노동당이죠. 사로당을 겨냥하여 기회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인 태도로 인민의 갈바로 혼란시키는 것은 절대로 배격하는 바라고 비난하고 진실로 독립과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려는 진정한 동지는 남노당에 들어와서 같이 싸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음, 뭐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그 짓을 다 하겠죠. 뭐 저 때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일사불란해야 돼요. 어, 조직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뭐 갈등하고 하는 거는 그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갈등을 잘 봉합하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 그 서로 티격태격 한다라면 그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활력을 이제 잃게 되죠. 그건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했던 그 이제 좌익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로당은 초기에 주로 합법적으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하였고, 이것이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예를 들어 그 북한 쪽에 있었던 소련 군정은 뭐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차단을 그 이제 했겠지만은 이 미 군정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그 표방하는 그 나라의 그 이제 군대였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그 반대되는 세력,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어떤 단죄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소위 그 민주주의 사회의 그 다양함을 갖다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공산당도 허용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편으로는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각종 파업 투쟁 등을 주도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이제 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대구 폭동이 1946년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대구 폭동을 다시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이 영상이 이 대구 폭동을 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준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그 더보기 노트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대구 폭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이제 우익 세력이 또 있었죠. 예. 우익 세력의 건국운동이 전개되던 무렵에 남로당 세력은 공산주의 국가를 향한 급진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각종 테러나 게릴라전, 노동자 총파업 등을 주도하면서 남한 전국을 갖다 흔들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0월 폭동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전국을 흔드는 하나의 그 이제 요인이 된 거죠. 예.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뒤이어서 이제 제주 4.3 폭동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50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또 유엔 감시단의 그 감시하에 정말 그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이제 뭔가 그 정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사상폭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릴라들이 파치산 같은 그 게릴라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민간인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토벌하러 들어간 군경이 그 감별해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남전에서도 느꼈지만은 평범한 주민으로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고 난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쪽 피해가 커지죠. 이 제주 사단폭동도 다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있었죠. 여순 14년대 반란 사건이라고 이제 요즘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 이제 4.3 폭동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여수에 있는 그 이제 14년대에다가 야 그 제주도의 그 반란을 갖다 좀 토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 내부에도 이미 좌파 세력, 빨간 좌파 세력들이 모두 다그 이제 포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그 이제 정부에서 내리는 지시를 따라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14년대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민유격대 사건 등이 있다. 여기서 이제 남부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남부군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 나온 말이 남부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스스로 지칭하기를 조선인민유격대라고 이제 한 거예요. 완전히 유격대니까 게릴라전을 하는 그런 이제 부대죠. 1946년에 남조선 노동당이 발족한 군사조직으로 6.25 사변에서 유격전을 수행한 공산주의 유격대이다. 빨치산이라고 부르며 공비 공산 게릴라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유격대라는 게 남조선 노동당이 조직한 군사조직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보면 이거 완전히 반란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미화돼 갖고 지금
뭔가 이상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예, 다음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남노당과 북노당은 연합중앙위원회를 설치했고 1949년 6월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기에는 상당히 형식적인 그런 이 합당이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1949년 6월 합당 후에도 남한에서 활동한 남노당원과 게릴라들을 선동하고 격려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노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자,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뭔가 이제 공개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인 사람들만 알고서 이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조선노동당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네요. 남노당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남노당이라고 명칭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저항은 북한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남쪽의 인민들이 자발적인 이승만 정부의 저항으로 의장이 되었다. 사실은 다 북한이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닌 척하고 그렇게 이러한 저항 사건들이 이제 의장이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국전쟁 발발 후에야 남노당 대신에 합당된 조선노동당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는 게 6.25 사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1950년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도 48년에 49년, 50년 두 해 동안은 이제 음, 남노당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얘기죠.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27 파업과 남노당, 27 파업이라는 게 또 이제 있습니다. 1948년 들어서 강경투쟁으로 전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해갖고 들리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1948년 2월 7일 아침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신과 운송 설비의 가동을 중지시키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자, 이게 이제 27 파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4.3 사건이 또 일어나죠. 4.3 사건도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주의자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민족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딱 저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제가 방송국 166편으로 방송을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한 거를 이제 아시고 싶으면 바로 이 영상 4.3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이 여성분이 아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김달삼이 같네요. 이 김달삼이 여기서 이제 주동적인 역할을 해갖고 4.3 사건, 제주 4.3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국군 14연대의 인사계 상사이자 남로당원이었던 그러니까 군 내부에도 그, 남로당원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지시를. 그래서 지창수 남로당이었던 지창수가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항명하고 그러니까 진압 못하겠다 이거죠. 자기네 부대를 끌고 가서 14연대를 이끌고 봉기를 해서 여수시와 순천시 일대를 장악을 했다가 진압당하고 거기서 남아있는 세력들은 일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빨치산 활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빨치산이라는 말은 파르티잔이라는 영어에서 온 거죠. 빨치산으로. 파르티잔을 자꾸 그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빨치산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따지는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저쪽 아랫역에 있다라고 해서 남부군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남부군이라는 명칭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용어입니다. 남부군, 그럼 북부군이 있고, 동부군이 있고, 서부군이 있나요? 뭔가 남쪽에서 뭔가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정통성 같은 걸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름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빨치산이지, 무슨 남부군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자료를 또 하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방송번호 545번인데, 바로 14연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같은 이제 인물의 영상인데,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1부터 3호라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여자분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 폭동도 일어나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로당의 대한민국 내에서 지상활동은 거의 소진이 됐다. 그래서 지상활동 하니까 예를 들어 기동전이죠. 총을 들고 나가 싸우고 이러는 게 그런 활동은 거의 소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을 들고 나가 싸운다라는 게 일종의 테러가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테러리스트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죠. 자꾸 나와갖고 사람 죽이고 이런다면은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호전적인 국민이라고 해도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52번 볼까요? 남로당이 대한민국 내에 주도한 여러 파업과 폭동, 반란 사건 이후 이어진 6.25 사변을 겪은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반공포로 석방도 있었고, 뭐, 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어, 이건 나라에 큰 혼란이 오고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저 당시 지도자들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축출해버리는 어,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축출이 된 듯한 것들이 전부 이제 겨울철에 땅 속에서 이렇게 병균이 이렇게 잠복해 있듯이, 이것도 잠복해 있다가 이것들도 다 한꺼번에 튀어올라온 거예요. 그 튀어올라온 세력들이 만든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가보안법 자체도 무력화돼 있고, 상당 부분, 어, 뭐 국정원이 뭐 해체된다든가 이런 대공 업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공산주의자 좌파 좌익 계열 인사 그다음에 진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빨갱이들이죠. 그들이 너무 더 설쳐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말 참 답답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에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결국은, 어,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최일선 선봉에 서가고, 나와갖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결성되고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남조선 노동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신의주 반공 학생의거일이기도 해요. 연평도 폭격전이 또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북한 지역이 보이는 휴전선 인근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유명을 달린 전두환 대통령이 또 서거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제 날이 겹치는데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갖다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일 이거는 김영로 TV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내용이네요. 상당히 좀 자료가 오래되긴 했는데 한번 일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번 567번으로 이제 나왔던 영상은 전두환 대통령 서거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1.6, 12, 12, 5.18 정말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사연들이 혁명의 과학을 수행한 세력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갖고서 대한민국 정치에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자, 그런가 하면은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또 이제 여기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88 올림픽을 또 이제 뭐 유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예. 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떻게 해석할 거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까지야 뭐 다들 뭐 우익의 리더로서 인정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고 또 박정희 대통령 청렴 결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0 전두환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결국은 백담사로 귀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것도 있고 다녀와서도 어, 상당 부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제 심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뭐 오래전에 이제 유명을 다니 했는데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참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어?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아직도 요거를 어, 끌게다 묻지 못하고 벽장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우리 민족의 어떤 DNA보다는 이념적인 좌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깜깜한 밤같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념에 우리는 끝도 없이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가 정말 천박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어, 남조선노동당의 창당에 맞춰서 제주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국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